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좋은 엔지니어가 되는 방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청취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가 음악을 듣더라도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좀 비평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믹싱을 하다 보면은 각 소스에 대한 소리를 PFL로 듣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한다라는 데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 기사의 후반부 내용이 뭐였냐면 EQ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해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콘솔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디지털 콘솔의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디지코 콘솔에 대해서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요. 야마하 콘솔, 아니면 알렌 힐스, 아니면 마이다스, 뭐 베링거 계열, 뭐 이런 여러 가지 콘솔에 대해서 그걸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매뉴얼을 보고하면서 이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장비를 다 배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좀 있었어요. 이번 기사에서 나왔던 후반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도 음향 오퍼를 잘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청취 훈련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 건가라고 어떤 실험적인 자세로 오퍼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오퍼하는 것보다는 설계 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오퍼하는 것이 하면 할수록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라이브 콘솔에 대한 오퍼하는 개념과 레코딩 쪽에 오퍼하는 개념이 좀 다르긴 해요. 뭐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세팅 자체가 좀 거칠죠. 투박해요. 세팅 자체가. 근데 이제 레코딩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더라고요. 해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재미에 좀 빠져가지고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모니터 스피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요즘은 그런 상황이긴 해요. 늦바람이 난 거긴 하죠. 자,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비에 대한 스킬을 쌓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기에 더 치중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도, 똑같은 스킬을 쌓는 시간을 들여도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배우는 것보다는, 거기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오히려 듣고 그 듣는 것을 어떻게 하면 똑같이 이 사람처럼 내가 좋아하는 그 소리를 나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오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큰 공연장에 제가 만약 오퍼를 한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서 제가 오퍼하는 건데, 그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그때는 아마 디라이브 장비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디라이브라는 장비를 제가 쏙쏙들이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원하는 채널을 이렇게 VCA를 묶어줬으면 좋겠다. 그룹은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내가 오퍼를 편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세팅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모니터는 어떻게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라우팅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담당 직원한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 정도까지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냐면, 행사가 시작을, 리허설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사 끝날 때까지 제가 실제적으로 그 세팅된 것을 오퍼를 한다라는 거죠. 그 오퍼를 한다는 건 뭐냐면,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밸런스와 소리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믹싱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믹싱하는 작업이 얼마나 고급지냐에 대해서 이 사람의 레벨이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서론이 너무 좀 길었는데, 첫 번째, 라이브 현장과 레코딩 현장은 다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뭐 자주 얘기하긴 했지만, 레코딩실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에 대한 제한 요소가 없어요.
피드백에 대한 걱정거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라이브에서는요, 피드백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드백 때문에 EQ라든지 모든 세팅 값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EQ를, 그러니까 레코딩하고 똑같은 관점에서의 EQ를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 현장에서는 피드백을 고려해서 EQ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드럼 같은 경우가 그럴 거예요. 드럼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 안에 많은 마이크들이 근접해서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심벌이나 하이햇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가 다 누솔에서 다 들어가잖아요. 탐의 소리도 들어가고요. 스네어 소리도 들어가고요. 모든 소리에 그 드럼 악기에 있는 모든 소리가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심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터링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이패스 필터를 많이 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심벌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500Hz 정도에서 600Hz 정도의 하이패스 필터를 거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만큼 내가 이제 로 쪽에 소리들이 유입되는 소리를 이제 잘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베이스 기타라든지 킥이라든지 이런 관점도 좀 다르겠죠. 특히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 필터를 그러니까 아주 낮게 잡죠. 아주 낮게. 뭐 20Hz, 30Hz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아버리게 되면 약간 어택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택감을 더 주기 위해서 그 어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스터 시켜주는 부분이 있고요. 핑거 스트링 되는 부분 소리도 가미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파수를 조금 더 부스터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보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300Hz서부터 3kHz가 어떻게 바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주파수 대역은 되도록이면 건들지 않는 것이 저희 원칙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불가피하게 어떤 피드백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소리가 있다고 하면 잘라야 되겠지만 그 자를 때는 Q값을 아주 높게 잡아가지고 그 소리만 이제 잘라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지 되도록이면 이 주파수 대역을 살리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라이브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이제 부밍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 가운데 바닥에서 반사가 됐든 어떤 벽에서 반사가 됨으로 인해서 특정 주파수 공명돼서 들리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필터를 Q 값을 아주 높게 잡아놓고 부스트를 한 10dB 정도 부스트 시켜놓은 상태에서 주파수를 수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내가 지금 공명돼서 들어가는 그 소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만 내 커팅 시켜주는 요런 작업들이 이제 후반부에 이제 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주파수를 세팅할 때는 이거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자를 때는, 그러니까 커팅을 할 때는 Q 값을 되도록이면 높게 잡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부스터 시킬 경우에는 Q 값을 조금 와이드하게 잡는 편이 더 좋아요. 낮게 잡아서 와이드하게 해서 부스트는 아주 살짝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소리의 가미만 더 해주면 되는 거고요. 내가 불필요한 소리만 커팅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라이브 현장에 사용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EQ를 잡는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다음번 영상에 아마 그거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현장 가운데 항상 놓여진 상황에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미리 멀티트랙을 녹음된 것들을 내가 이제 그 콘솔을 갖고 있다면 그 콘솔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지난번에만 윙할 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다음번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좋은 엔지니어가 되는 방법의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또 PDF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좀 참조를 해 보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